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 자료는 그 전설적 투자자들에게 묻는다 시리즈 데이비드 드레먼 님이라고 칭해야 될까요? 네, 데이비드 드레먼 전설의 그 투자 조건에 맞춰서 필터링된 기업을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 자료는 세종기업데이터 홈페이지에 있고요. 데이비드 드레먼의 그 투자 조건은 먼저 PER과 PBR, PSR이 하위 20%를 만족하고 매출액 혹은 자산 총계가 5천억 이상일 경우 최근 4분기합 매출 증가율이 시장 평균을 상회하고 최근 4분기합 영업이익률도 시장 평균을 상회하지만 유동 비율은 150% 이상, 부채 비율도 150% 이하 이 기업들이 이제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조금 그 저평가 영역에 있지만 그 실적 증가율이 좋고 그 재무적으로도 안정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그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2021년 4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필터링된 그 기업 리스트가 지금 다음 화면에 보이시는 기업 리스트이고요. 저희 재무정보에서 지금 만약에 검색을 하게 되시면 좀 다른 검색 그 기업들이 필터링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 주가 변동이 워낙 있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4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전력, 유플러스, HDC, 현대산업개발, 대상, 동부건설 이런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은 유독 건설사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대형 건설사가 아니라 좀 중대형 건설사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고 주가 상승률은 최근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제한이 되어 있었으나 이 중에서도 최근에 또 주가가 좋았던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요 중에서 저희도 몇 가지를 추려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처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5월 3일 종가 기준으로 PER은 한 700, PBR은 0.21, PSR은 0.26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워낙 저평가되어 있지만 한전은 사실 이슈가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연료비 유가 연동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 전기요금 인상은 안 된다라고 못을 박으면서 한전은 2021년 연중 내내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이 주가를 누르는 가장 큰 요인일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비용은 비싸지는데 이걸 비싸게 못 파니까 네. 그만큼의 손실을 그대로 한전이 떠안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네, 작년에는 2020년에는 그래도 연중 내내 흑자를 기록을 했지만 2021년에는 유가가 많이 올랐죠. 유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료비의 그 비용 인상분을 반영을 하지 못하면 어쨌든 수익성은 좀 악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 주가에 어떤 가장 안 좋은 영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한전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밸류가 일단 역사상 저점 수준의 밸류에이션이고 그 코로나 여파가 가장 컸던 2020년 3월 이후 그 부분을 제외하면은 밸류에이션이 역사상 저점 수준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저점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이미 그 비용에 대한 부분 적자를 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전망이 전 담겨 있는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뉴스를 체크하면 좀 좋겠다고 싶었던 게 얼마 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주최로 한 그런 기후 변화 관련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좀 더 높게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 이용률을 낮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전 가동을 줄였던 2018년도에 역대 최대 탄소 배출이 나왔고 우리나라에 그 뒤로는 원전 이용률이 올라가면서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 기사에도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위해서는 원전 이용률을 줄일 수가 없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0년에도 2019년 대비 원전 가동률이 4.7%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원전 이용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한전 입장에서는 그 발전 단가를 낮출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비용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전기요금을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인상을 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탄소 배출이라는 그런 감축 목표를 위해서 결국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 이용률을 조금씩 높여갈 수밖에 없다면은 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력의 주식이 사실 되게 무거운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뭐 아재의 주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조금 긴 호흡에서 보면 적장할 때 사시면 사실 크게 손해 보실 없는 주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시면 이게 19년도에 거의 사상 최대 적자가 나왔는데 그때 사셨으면 뭐 지금 조금이나마 뭐 물론 뭐 그런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비해서야 뭐 주가 상승이 뭐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11년도, 12년도에도 적자 나셨을 때 그러니까 주식을 사셨다면 뭐 좋은 수익을 나셨던 것처럼 이 회사는 적자일 때 한번 좀 담아 보셨다가 근데 좀 호흡을 좀 길게 가지고 가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재밌는 주식이라거나 요즘 핫한 주식과는 네. 거리가 멀지만 뭐 어쨌든 악재가 좀 반영된 주식이어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조금 제한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 번째로 그 데이비드 드레머님의 그 필터링된 종목 중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LG U+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실적 속보에서도 저희가 또 소개를 드렸죠. 네. 그래서 LG U+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SKT보다도 조금 저평가되어 있고 뭐 퍼밸류가 12 정도 나오는데 최근 이익을 통신사들이 잘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랄까요, 그 밸류에이션 자체는 높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분기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연간으로도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LG U+가 지금 5월 3일 종가 기준 차트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후엔 조금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주가를 누르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그 화웨이 장비 이슈가 있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G가 사실 그 3.5GHz가 있고 28GHz 대역이 있는데 지금이 3.5 그렇죠. 기가헤르츠 대역이던데 지금 대역에서는 완벽한 5G라고는 좀 말하기 어렵고 28GHz가 되어야 정말 순수한 5G 시대가 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8GHz 대역으로 갈수록 화웨이 장비가 이제 줄어든다고 해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4G랑 이제 연동 같이 쓰는 현재 상황에서는 5G 장비가 그 화웨이 장비가 많이 쓰였지만 이제 28GHz 대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화웨이 장비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그러한 미국과 중국과의 분쟁 이슈에서도 LG U+도 조금 더 해소될 수가 있고 또 2021년 그 상반기 중에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을 것이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기업 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5G 섹터 자체가 조금 슬로우한 것 같아요. 뭐 장비 네. 회사들 주가도 좀 별로 안 좋은데 역으로 말하면 이런 통신사들이 이런 캐펙스 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의 주가나 뭐 실적이나 좀 부진할 수 있는데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U+나 이런 통신사들이 그만큼 비용을 좀 줄이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지난번 콩콜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5G 투자의 효율화 뭐 이런 것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이익이 그렇게 갑자기 막 훼손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 5G 전환율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일단 판매사들, 그 삼성 같은 휴대폰 제조사들이 5G 폰을 전략적으로 밀고 있다 보니까 요금도 처음보다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통신사들에 대해서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갖고 온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그 밸류에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 전반적으로 밸류가 좀 저렴해요. 그래서 저평가 매력은 굳이 꼽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현상 같은 경우는 사실 2021년보다는 2022년 실적 턴어라운드가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어쨌든 그런 신규 수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021년에 좋은 실적을 내기보다는 2022년도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어서 올해를 보고 들어가기에는 호흡이 좀 길어지는 그런 기업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021년 구조적인 역성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순이익률과 영업이익률 둘 다 두 자릿수가 나와요. 그래서 건설사인데 두 자릿수 이익률이 나오는데 퍼밸류가 10 미만이다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산술적으로도 좀 저렴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공급이 그 부동산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그런 방향선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건설업 전반적으로 이런 투자 심리는 계속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 1군 건설사잖아요. 네. 아이파크 들어가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근데 뭐 GS건설,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주가 올라왔던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소외되었죠. 뭐 지금 보시면. 네. 그럼 다시 또 이제 기회도 올 수 있다 보니까 HTC 그런 대형 건설사를 놓치신 분은 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종목은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이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스카이라이프. 저희 작년부터 네, 회사 전략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스카이라이프가 하고 있는 전략이 이제 뭐 통신사들이 이제 뭐 이렇게 결합 상품으로 팔고 있는데 혜택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주잖아요. 근데 네. 스카이라이프에서는 그런 혜택을 줄이고 그냥 가격을 같이 줄여버려서 이제 좀 딱 본질의 서비스만 느끼는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이런 상품을 그러니까 공략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략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로서 이제 그런 전략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워낙 소외되었던 기업들이었는데 이제 요즘에야 조금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요즘에 컨텐츠 기업들 주가가 좋았잖아요. 네, KT그룹에서도 이제 컨텐츠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크게 발표를 했었고 그 중 하나로 어쨌든 스카이라이프가 TV조선으로 컨텐츠를 방영을 하고 그 애로 보고 네, 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방영을 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하다 보니까 KT 그룹의 컨텐츠 투자 확대에 따른 어떤 그룹사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고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통신 3사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방송과 인터넷 그리고 핸드폰을 같이 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통신 3사보다는 좀 더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출시를 하면서 시장 공략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또 헬로비전은 네. 일부 지역에 좀 한정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스카이라이프는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사업적인 성과가 가시화되면 기업 가치가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알프가 좀 오르고 가입자가 증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 일부 어떤 비용들 때문에 아직 이익 턴어라운드는 지난 4분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동부건설입니다. 동부건설은 오늘 말씀드린 기업들 중에서 사실 지금 그 앞서 기업들은 차트를 보면은 그동안 거의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동부건설은 올랐어요. 근데 저는 많이 오른 것보다는 좀 안 갔는데 회사가 좋은 기업을 선호하지만 동부건설은 이미 좀 올랐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오늘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0년 4분기 말 수주잔고가 QOQ로 21%, 그 다음에 YOY로 23% 증가한 4조 7,332억 원입니다. 그 수주잔고가 4분기까지 보면 아직 1분기는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지만 지난 4분기까지 보면은 꾸준히 늘고 있어서 이게 어쨌든 앞으로 회사의 매출과 이익으로 잡힐 그런 잔고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도 조금 더 저는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진중공업을 인수를 했죠. 그렇죠. 한진중공업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한진중공업은 공항 쪽 건설에 특화가 되어 있어서 네. 동부건설이랑 포트폴리오가 겹치지도 않은데 이제 건설사를 하나 가져오니까 건설 사업이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이제 포트폴리오가 강화될 수 있고 또 그 영도 조선소 부지
보니까 이제 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회사 기업 가치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가 되면 엄청 대박이죠. 근데 이제 거기는 언제가 될지를 모르니까 약간 재개발 아파트 기다리는 느낌? 사놓고 이제 10년 기다리는데 녹물이 나오는데 이런 데처럼 거기가 이제 근데 부산시 입장에서도 거기를 하기는 해야 될 건데 사실 이제 한진중공업을 사는 이유가 뭐 이게 동부건설이 조선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한진중공업을 이제 조선사로 인식하고 있지만 매출의 대부분 그리고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현재는 이제 건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을 보고 샀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뭐 사명이 그러면 동부중공업으로 바뀌나요 나중에? 모르겠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이름을 바뀔지 상장이 돼 있으니까 한진중공업도 그죠. 네. 또 저번에 일전에 그 혜성팀장님께서 공항 네, 리모델링, 네. 공항 재건축에 네. 대해서도 네, 한번 네.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저희 금호건설 이야기하면서 네네. 두 개 회사가 이제 탑티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진중공업도 어쨌든 동부건설로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렇죠. 공항 리모델링 그런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입찰 수주 가능성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보는 게 이제 그런 입찰을 들어갈 때 이제 PQ가 정확하게 풀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평가를 해요. 지금 이 회사가 우리가 발주를 줬을 때 이제 첫째로는 가격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 회사가 기술력이 있는가를 평가를 하는데 사실 아파트 짓는 거야 뭐 아무나 다 짓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 공항이라는 거는 그건 아무나 또 하는 게 아니라서 이제 한진중공업은 이제 한진칼 그러니까 대한항공 때문에 노하우가 쌓여 있고 그다음에 금호건설은 아시아나를 가지고 있으면서 노하우가 쌓이고 있으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두 회사들이 노하우를 쌓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재무 구조가 안 좋으면 거기서 점수를 까는데 이제 든든한 큰 형님이 생겼으니까 재무 구조에서 감점이 안 생기게 된다면 이제 둘 다 이제 뭐 아마도 반반 이제 5대5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동부건설은 뭐 주가도 탄탄한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어서 계속 스터디를 좀 해보고 싶은 기업 중 하나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 날씨가 황사가 엄청 심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녹음하는데 네. 아침에 막 비가 너무 많이 오더니 그러니까요. 웬만하면 비 오고 난 다음 네, 날은 그러니까요. 맑은데 네 그렇습니다. 다들 또 다음 주는 이렇게 좀 주가도 좀 흐리지 말고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